3교리교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05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21일입니다. 오늘 명식 갑진년 경월 신유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유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리니까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지금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문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령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패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합니다. 춘하, 추동. 춘하, 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데 이 춘하, 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한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 동궁하죠.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되겠고요. 이 신금은 보석과 같다라고 해서 도자기 또는 여러분 결혼 반지 같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인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물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신금이 녹아서 못 쓰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신금은 임수를 얻어야지만 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약하더라도 토로서 생해주기보다는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신금이 태어나는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특징, 화가 제일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다? 화다 하면 금은 녹아버립니다. 신금 같은 거 여러분 결혼 반지가 토치불을 확 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5월에 화가 왕할 때 신금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신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줘야 된다, 조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막 녹으려고 하고요. 뜨거운 열기를 받게 되면 금의 광택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신금은 관리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갖다가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5월의 신금은 존신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수가 되는데, 역시나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 자, 어저께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생육 어떤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보광을 하기 위해서는 임수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금을 세척할 때도 개수가 아닌 임수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열기를 조절하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임수가 되겠고요. 개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임수 개수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주고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5월은 화가 왕하지만 수는 약하다. 화가 왕하면 수는 금방 고갈돼서 없어지죠. 그래서 5월에 임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비견, 겁재 등이 있어서 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고갈되지 않고 조후도 하고 신금을 도세주옥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토가 다시 무토기토가 있게 되면은 금을 매금시켜 버리고 수를 파급시켜 버리는 기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5월의 신금 또한 임수가 절대신이 되고요. 비견겁재로서 임수를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
벽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아셔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사주의 틀을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알아보게 되는데,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라고 했고요. 경금은 양금, 신금은 은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에 있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죠.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채양용음.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되죠. 왜냐하면 오화는 본시 사화가 음이 되고 오화가 양이 되는 것이죠. 오화. 근데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은 병화, 기토, 정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본기가 음화인 정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체 오화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정화음으로 쓴다라고 해서 채양용음.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금이 음화를 받습니다.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금을 극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월지에 있는 오화가 일간 신금을 극하는 관계,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하자 관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으로도 보고요. 또는 질병, 도적, 적군, 관제, 구설, 일제 나를 공격하는 해악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든가 또는 윤리 같은 개념 있죠. 또는 도덕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관성에 해당이 되고요. 법,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꼭 지켜야 될 덕목이라고 보죠. 그래서 법, 윤리, 도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오히려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래 본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관리해주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잘못 좀 크게 편중돼서 작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질병이라든가 도적이라든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성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해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칠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 말했던 관성을 둘로 나눠 봤을 때,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윤리, 도덕 같은 개념, 여자한테는 남편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장도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은 이렇게 좀 순작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편관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일체의 해악, 질병이라든가 도적 같은 개념이죠. 또는 뭐 나를 공격하는 뭐 적군이라든가 관제구설, 송사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육친을 배울 때 정관은 좋은 것이고 편관칠살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육친을 구분할 때 그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정작 정관이 무조건 좋고 편관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간의 특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일간은 정관을 좋아하는 일간이 있고요. 어떤 일간은 편관칠살을 얻어야지만 더 좋아지는 일간들이 있으나, 특히나 양간 같은 경우죠. 양간은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라든가 병화라든가 또는 무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금은 예외라고 말씀드렸고, 임수 같은 것들도 칠살을 얻어야지만 국세가 커진다라고 보면 되겠고, 음간 같은 경우는 편관보다는 정관을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지, 천편일률적으로 정관 좋고 편관 나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 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오늘처럼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이 되면,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편관이 되는 것이니, 5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육친은 뭐가 됩니까? 편관이 되니까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라고 해도 됩니다. 단 중요한 것은 편관과 칠살격이 그쳐서는 안 되고요. 5월은 금은 약한데 칠살이 왕한 그런 편관칠살이 왕한 그런 계절이죠. 일간은 약하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살이 칠살이 왕하다. 신약 살왕 또는 살중 신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살이 너무 많은데 일간이 약해서 그 많은 관살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칠사를 갖다 내가 중화시킬 수 있으면 칠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저걸 중화시키지 못하면 칠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뭡니까? 5월에 신금이 약하니까 약한 신금을 생조해 주거나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방조. 그다음에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고, 방조해 주는 것은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월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상절인 매우 뜨겁기 때문에 화가 너무 왕하면 신금 같은 이런 부드럽고 작고 연약한 금은 바로 녹아버린다. 화왕금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월은 신금도 도와줘야 되지만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어서, 제가 중화된 사주가 좋다라고 했는데, 중화는 뭐예요?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말했는데, 여기서 왕세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한열은 5월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은 신금도 생해주고, 도와주고 5월의 뜨거운 열기도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일간 자체가 5월에 뿌리가 없으니까 인성을 얻는 것을 기본적으로 좋아할 겁니다. 근데 인성, 어떤 인성? 신금 입장에선 토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되게 되는데, 두 가지 토가 있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있고, 물기가 없는 건토가 있는데, 금을 생할 수 있는 토는 어떤 토?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습토. 천간으로는 기토가 되는 것이고, 지지로는 진토 또는 축토가 될 것입니다. 천간의 무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중에 있는 기토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 지장간 기토가 투출돼서 이때는 격이 편인격의 살인상생의 구조가 된다. 이건 칠사를 내가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 약한 신금을 도와줬기 때문에 또다시 뭘 해줘야 된다? 조후해야 된다. 이때는 일간의 특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뭐 간목이나 을목, 무토 기토였으면 이건 개수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경금, 신금, 병화, 정화 같은 경우는 임수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5월의 무토는 예외상 개수보다는 임수로 취용한다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신금이기 때문에 기토로서 신금을 생해주고, 그 다음에 임수를 얻어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임수 하나로서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되니, 물론 기토가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겠지만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기토만 있고 임수가 없다라고 하면 단지 살인상세의 구조이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기가 좀 어렵겠죠. 역시나 5월, 4, 5, 2월에는 수가 없이는 좋은 사주가 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일지를 먼저 볼까요? 연지를 보면 진토를 얻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습토를 얻었습니다. 습토, 천간으로 기토, 지지로 진토, 축토와 습토가 되는데, 진토를 얻었으니까 이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죠. 물론 신금이 진에는 통근할 수가 없습니다. 토는 같은 토라 하더라도 신금이 통근할 수 있지만 진토는 통근이 안 된다라고 하는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좋은 점은 일지에서 유금을 얻어서 신유일주 간여지동이긴 하겠지만은 5월에 신금이 약한데 간여지동이 되는 것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간의 경금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근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목은 화를 생하는 구조가 되는데, 경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경금이 간목을 이렇게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기가 역시나 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죠. 생시에서는 좀 수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5월의 신금이 약할 때 비견 또는 인성으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천간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는 습토가 아니라 건토죠. 마른 땅.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합니다. 조토는 생금 불능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히려 화토가 왕한 화토 동궁으로 인해서 화토가 와가지고 5월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 또한 왕하기 때문에 이 건토가 이렇게 5월에 투출하게 되면 이 무토는 진해도 통근이 가능하죠. 간목이 토를 제해줬으면 좋겠는데 경금이 간목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간목은 저 무토를 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 아무리 유금의 뿌리를 둔 신금이라 하더라도 토다 매금이 될 수 있고 매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신금이 더럽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신은 제가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술신은 무자시보다 더 좋지 못하죠. 5월의 무토가 술에 뿌리 뒀죠. 진에도 뿌리를 뒀습니다. 역시나 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는 공력, 힘이 없기 때문에 무술시도 제가 봤을 때는 태기를 하는 데는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요. 기축신을 유축 회금해서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역시나 기토가 투출해서 일간 신금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금도 있고요. 진토도 있기 때문에 굳이 신금이 더 왕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축신을 얻어서 기토로서 신금을 더 생해지면 일간 신금 더 왕해지긴 하지만 역시나 신금이 매금은 아니더라도 오금 더럽혀지게 되면 여러분 반지 귀걸이가 녹이 쓸어서 아주 그냥 시뻘겋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술을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피해야 될 생시, 이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5월의 신금이 약해서 이 유금 하나를 얻은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묘유충이 되게 되면 유금이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천간으로 금이 3개라 하더라도 왕한 금이 될 수가 없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유화금, 금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지만은 임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임수가 신금을 도제주옥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됩니다. 기토가 없어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진토 2개에다가 진유화금 하기 때문에 일간 신금이 더욱 다시 왕해질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게 되면 경금이 물론 간목을 파하려고는 하지만 임수가 있으면 경금이 또 수를 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생재 이런 역할로도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임진시 나쁘지 않겠고요.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유 회금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물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조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신금을 세진 또는 도세주옥은 한다 못한다 할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차라리 임진시를 얻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화왕절인 5월에 5화를 다시 봤습니다. 수는 진중개수 하나밖에 없고요. 간목 2개가 다시 화를 생해 주려고 하는 역할이 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이라도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낫겠죠. 특히나 임신개유 이렇게 가게 되면 나쁘진 않지만 원국 자체에서 임수를 얻고 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여명 같은 경우에는 목화운이기 때문에 이만큼은 갑오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한번 갑오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바엔 차라리 임진시라든가 지금 말하는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 금이 너무 왕한 것 아닙니까? 금이 왕하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능히 쓸 수 있겠고요. 병화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금수가 있을 때 조도 가능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으로는 임진시라든가 병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해시 같은 경우에도 해수를 얻었죠. 이것도 투출된 해수는 임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기토가 있게 되면 역시나 신금을 약간 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토가 약간은 오개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